안녕하세요. 홍인포의 왈왈왈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오늘은 실크로드 비단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실크로드에 대해서 좀 동경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사막을 낙타를 타고 건너고 굉장히 좀 로망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대체 실크로드는 역사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가요?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21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한나라 때죠. 그 당시 그 한나라 무제 시절이었는데요. 한무제 때만 하더라도 흉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흉노한테 뭐 엄청나게 당했는데 그래서 한나라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월시라고 있는데 여기가 하스주랑이라는 데 있다가 흉노한테 쫓겨가지고 오늘날의 키르기스탄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한무제 생각은 그러니까 장건이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대월시를 설득을 해서 흉노를 갖다 서로 협공을 하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장건이 서역으로 가다가 흉노에 잡혔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억류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이제 흉노를 탈출해가지고 대월시로 갔는데 문제는 대월시는 이제 워낙 서역에 정착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기들은 흉노하고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이제 장건은 한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장건이 그때 한나라 무제 때 중국에서 서역으로 갔던 것,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실크로드가 부르는 것을 여는 시초가 됐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근데 뭐 한나라 때 뭐 로마 제국까지 사신이 가고 뭐 로마도 사신을 뭐 한나라로 보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옛날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건은 이제 한 번 더 갔습니다. 서역을요. 그래서 소하고 양을 갖다 10,000마리 이상을 끌고 서역 여러 나라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눠주니까 환영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건은 끝났고 이 한나라가 동한과 서한, 전한과 후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빼뜨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후한에 반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서역 가는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반초가 자기 부하 감령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로마 쪽으로 보냈는데 로마로 완전히 가지는 못하고 그 당시 페르시아만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로마도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후한의 수도가 낙양인데 낙양에 로마 사신이 오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서로 고대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유럽 간의 내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로마 같은 경우는 그때 중국을 갖다가 세레스라고 불렀습니다. 세레스라는 거는 뭐냐면 그게 바로 비단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단의 나라가 세레스, 그러니까 한나라를 갖다 세레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한나라의 수도가 그 당시 낙양이지 않습니까? 낙양을 세라라고 불렀어요. 아하. 그래서 세레스의 수도가 세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의 로마에서도 중국의 비단을 알았다는 얘기네요. 중국의 비단이 유명하다는 것을. 아,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사실 기원전 1세기 보면은 그 로마의 시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저가 중국산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연극을 봤는데 그 자리에 앉았던 많은 관중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런데 이 서방에서는 비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만드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때 비단이 나뭇잎이나 무슨 대나무 잎으로 만든다 이렇게 또 잘못 알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역사학자들이 어떤 그 동물의 털로 만들었다 이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인들로부터 이 비단이라는 게 저쪽에 동쪽에 어떤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세레스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여러 정치적인 이유에서 했는데 그다음에 어쨌건 교역로가 열렸잖아요. 근데 당시 무역을 통해서 그러면은 유럽 쪽으로 어떤 것들이 얼마나 넘어갔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이용한 대표적인 산물이 보면 역시 이제 비단 우리가 말씀드린 거기고 또 이제 거울이나 또 일단 제지술 있지 않습니까? 종이 만드는 기술 이게 넘어갔는데
이게 제지술 같은 경우는 보면 당나라하고 그 당시 아바스 왕국하고 유명한 뭡니까 탈라스 전투를 갖다 벌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기서 포로로 잡혔던 장인들, 중국의 일단 종이를 만드는 장인들이 일단 포로로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아바스로 끌려가 가지고 그래서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쪽에서 조선이가 뭐 또 받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은 포도라든가 호두라든가 시금치라든가 풍성한 먹거리가 이제 온 거죠. 아, 시금치는 몰랐네요. 시금치도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거였다는 거 몰랐네요. 예, 시금치가 중국말로 뽀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뽀가 바로 이란을 말하는 거 페르시아만을 말하는 뽀스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금치가 아마 원산지가 이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다 보니까 그 시절에 중국 얘기를 하면서도 뭐 바그다드를 지나가다 보니 거기서는 뭐 검은 물을 갖다 태우더라. 예, 석유를 석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중국의 어떤 지역에 가니까 예. 검은 돌이 있는데 그걸 태우더라. 네. 그것도 보면 석탄이고, 석탄이고.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바스 왕국 시절이면 이제 한참 뒤에 교역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던 거는 상당히 좀 뒤에 개척되고 나서 뒤의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사실 명맥이 많이 끊긴 게 아니라 실크로드라는 게 이제 우리는 좀 이제 고대의 일로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뉴 실크로드 그런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크로드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육상 실크로드가 있고 해상 실크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육상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서안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해상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보면은 후젠성 이제 복건성에서 예. 출발해 가지고 쭉 이제 동남아,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 케냐, 수에즈 운하까지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건데요. 그 이제 육상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중소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문제는 사막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만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막에 낙타 타고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면을 당했고 또 해상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이라는 걸 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서 뭐 무역을 한다는 이걸 못하게 막은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시들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 9월에 육상 실크로드를 갖다 다시 만들자. 그다음에 한 달 뒤에 2013년 10월에 해상 실크로드를 갖다 다시 복원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그렇게 해서 시진핑 주석이 노리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뭐 사막으로 교역을 하자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다목적 포석인데요. 일단 그 말씀을 먼저 하자면 이제는 사막이 아니고 그 길을 철도, 도로 이걸 놔가지고 서로 이제 잇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동안 끊겼던 실크로드를 갖다가 철도와 도로 그다음에 이 해상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항만 이걸 갖다가 지어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과 사람이 오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고 예. 그걸 갖다 서로 나눠 갖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예. 그런데 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뭔가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그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에게 인프라 시설 이를테면 철도, 도로, 항만을 짓는데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설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시멘트라든가 철강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 너무 많이 생산해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한테 철강이나 시멘트를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목적 포석인데 과잉산 생산물도 해결하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교역도 늘리고 뭐 중국의 위상도 커지겠지만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그 실크로드를 거쳐 지나가는 나라들이 뭐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뭐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다들 그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사실 작고 좀 경제력도 중국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과연 이 구상을 그렇게 아주 반가워하고들 있나요? 지금 호응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호응도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크로드 주변 국가를 보면은 모두 다
60개 나라가 넘습니다. 해상까지 합치면 해상까지 그렇게 합치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상 실크로드로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절반 30개 나라가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들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철도나 도로 항만을 지으면은 사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이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 예. 기술이 세계적인데 지금 28개 나라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라들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적으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기도 할 것 같고 그렇게 인프라니 뭐니 모든 것을 중국에 맡긴다는 게 투자를 받는 것은 좋지만 또 굉장히 좀 꺼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은 좀 어떤 게 될까요? 네. 지금 그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은 중국한테 챙기고 안보와 관련된 것은 또 미국과 손잡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각 나라마다 정치 상황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중국 대통령이었는데 그랬죠. 서방과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해요. 또 인도랑 중국이랑 또 굉장히 또 그 동네에서 패권 경쟁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임 그 스리랑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완전히 인도한테 뭐 기울겠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우리가 너무 중국한테 너무 많이 기울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사이에 균형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에다가 지금 건설하는 데만 14억 달러를 넣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게 과연 중국의 투자 유치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재평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좀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스의 그 최대 항만인 피에나스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도 중국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육상 실크로드하고 해상 실크로드가 만나는 아주 주요 그렇죠. 거점인데요. 그리스 대선이 이번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야당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가 너무 중국 항만 건설에다가 우리가 많은 이득을 준 게 아니냐. 이 프로젝트를 갖다 누가 유치했느냐 해가지고 서로 공방전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여건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 이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뭐 중국이 유럽의 자산들을 다 집어삼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또 결국은 투자가 필요한 나라들이 받는 거고 또 그리스도 이제 와서들은 좀 볼멘 소리를 내지만 사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예 자기네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이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2차 대전 뒤에 그 미국의 마셜 플랜처럼 이렇게 주변국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중국판 마샬 플랜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중국이 이제 실크로드 주변국들을 많이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미국이 유럽을 도와줬던 이런 마샬 플랜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럽하고 지금 현재 실크로드 주변국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이 그 형편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큰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이 잘못했다가는 중국에서 이제 외환 보유액을 투자했다가 이익은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강하고 시멘트 같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작 수요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다지 수요가 많지 않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것이 완전히 그 이득을 보는 장사만은 아닐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또 그런 수익성에 대한 걱정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가시적으로 좀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려면 적어도 8년
좀 길게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이 정도 시간은 걸리는데 지금 2013년 하반기에 냈지 않습니까? 이 예.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8년, 10년을 따져보면 한 2021년에서 2023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3년이라는 거는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 주석이 끝나는 겁니다. 임기가.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0년이면. 후임자한테 네. 이제 권력을 완전히 물려주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게 필생의 역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시진핑 주석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게 성공을 할까요? 또 성공을 하면 또 어떻게 중국의 위상이 달라질까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다목적 포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경제적인 이득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예. 여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하고 손을 잡아보겠다는 이런 의도가 이제 이런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일단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을 하면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슈퍼파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을 갖다가 중국의 안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예. 그러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지금 차이나 드림 그러니까 중국의 꿈을 갖다가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20년이면 이제 이른바 전면 소강사의 건설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중국의 고민은 늘어나고 오히려 미국은 새로운 기회를 갖는다.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이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단순한 그러니까 뭐 중국파 마샬 플랜 같이 단순한 경제 재건 사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세계의 판도를 갖다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움직임은 정말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하셨습니다.